전 세계 컨테이너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중국의 독과점에 맞서 컨테이너 제작에 나서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해운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컨테이너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컨테이너 가격을 급등시키기 위한 중국 업체들이 약삭빠른 상술에 컨테이너 대란을 부추기 위해서 고마진을 챙겼었는데요. 따라서 컨테이너를 구하지 못한 국내 선사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컨테이너 가격에 쏟아지는 물량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었죠. 이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손잡고 컨테이너 제작에 들어갈 듯 싶습니다. 아직 협의 단계 중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는 H&M사가 지분을 출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동사는 컨테이너선의 신기록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연일 호재성 뉴스로 인해 상승하는 주가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던 경기가 백신 접종 확산으로 인해서 살아 움직일 기미가 보이고 있죠.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집중해야 될 섹터가 있는데요.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가 회복 단계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눈을 돌려야 하겠죠. 그 대표적 섹터로 운송 관련 기업들인데요. 또한 경기 민감주 대표 기업이 H&M이죠. 이와 같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하는 주가에 기름을 붓고 있는 아주 좋은 주가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라 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트 흐름이겠죠. 그럼 차트로 건너가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트로 넘어가기 전에 미처 누르지 못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갈까요?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 훈수TV 동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H&M 일봉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주가가 파워가 살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폭죽 기관차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처럼 겹겹이 막아서는 추세 저항 때도 주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는 현재 오전장 진행 중으로서 거래량을 보면은 1300만 주 가까이 나왔는데요. 지금 같은 흐름으로는 금일 거래량이 아마 폭발할 듯 싶은데요. 터지는 거래량에 비해 주가의 반등 포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중이긴 하지만은 추세 저항대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후장에 나오는 거래량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는 지금부터 주가에서 항시도 눈을 떼서는 절대 안 되는 위치에 와 있다 하겠습니다. 아래 거래원을 보면은 손바꿈이 일어난 이후로는 매주들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요. 현금 흐름 역시도 아직은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장중 외국인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장중에 주가를 묶어놓고 외국인이 오전 장중에 핸들링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장 흐름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은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될지를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에서의 외국인들은 단타 성향이 높은데요. H&M의 외국인을 움직임을 보면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이는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차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주봉 모습인데요. 치솟은 주가를 보면은 참으로 바삐도 달려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장애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무주 공산인데요. 하지만 위험한 구간은 지금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많은 반등을 하면서 이처럼 많은 매물을 소화시키면서 올라왔는데요. 앞 동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이처럼 보이는 장대 음봉 캔들인데요. 현 주가의 위치 역시도 장대 음봉 캔들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음봉 캔들 안에는 그동안 물려있는 매물이 잠재해 있는데요. 주가가 반등 시에는 이 같은 아픈 매물들을 모두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종목이 3,000원 바닥권에 머물러 있을 적에 저는 2차 목표가를 25,000원에 두고 매매를 하는 점도 바로 이 장대 음봉의 최고점을 염두에 두게 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렇게 바랐던 2차 목표가가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가 장대 음봉의 매물대를 소화 시에는 목표치를 어디에 두고 매매를 이어가야 될까요? 저와 함께 분석한 시청자라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갭이죠.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처럼 주가가 반등 시와 하락할 적에는 아주 멀리 차트까지도 필히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익혀 두십시오. 갭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이해는 좀 가십니까? 네, 그럼 월봉 모습은 어떨까요? 월봉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월봉을 보시는데요. 월봉상으로도 이제 정배열 상태로 이 허공인도 보이지만은 이와 같은 많은 매물이 기다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최고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추세 저항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 위치에서 추세선에 접근해 있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은 이달의 주가 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월봉상으로는 아직 한 번의 조정도 없이 반등을 보여왔기 때문에 봉의 길이에 따라서 조정 구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주가가 추가 반등 시 봉의 길이를 예측해 본다면은 사선 추세선을 이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선까지 봉의 길이를 보아서는 3만원 초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2만원 중반대에서 한 번의 조정은 필요로 할 듯 싶은데요. 이처럼 추세선에 접근 시 봉의 길이에 맞춰서 조정을 함께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장중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올까요? 네, 3분봉으로 왔는데요.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1,400만 주를 조금 넘긴 후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봉상으로 박스권을 형성한 모습으로 남은 5장에 주가가 박스권을 이탈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반등보다 더 중요시 한다 하겠습니다. 남은 5장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할 시에는 다음 거래일 역시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동사는 경기 민감주로서 관련 섹터를 이끌고 있기도 한데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다 했죠. 아무리 경기 민감주라 해도 조정 없이 반등만 할 수는 절대 없는데요. 따라서 종합지수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종목일수록 종합지수의 추세 전환 시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동사의 주가를 이끄는 주체인 외국인의 흐름을 볼 적에는 큰 현금 이동은 찾아볼 수가 아직은 없는데요. 제가 예측한 외국인 보유율 12% 선에 접근한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차익 물량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매매에 임해야 될 듯 싶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장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훈수쟁이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